안녕하세요. 포토샵 CC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포토샵 CC 전반적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포토샵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은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두 개를 일단 불러왔거든요. 사용법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보시면은 사진을 불러왔는데 실제 찍어 놓은 사진을 가져와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합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죠. 가장 많이 포토샵이 사용되는 곳은요, 사진을 편집하거나 아니면은 웹 디자인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명함을 제작하거나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3D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리터칭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써요. CAD 같은 것들로 뭔가를 도면을 만들었을 때 그 도면을 리터칭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여러모로 사용이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벡터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포토샵은 비트맵 프로그램입니다. 비트맵 프로그램과 벡터 프로그램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확대를 좀 해서 보시면은요, 이게 비트맵의 특징이에요. 비트맵은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마치 점묘화처럼 작은 점들로 이루어진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축소를 해서 보시면은 이미지가 상당히 선명하지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작은 점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벡터라는 것은요, 자, 여기 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점을 그려줍니다. 이거를 직접 그린다기보다요, 사용자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곡선의 이미지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곡선의 이미지를요, 컴퓨터에서 이 점의 위치와 이 점의 위치를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곡선의 각도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수학적 계산으로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화면에 보여줄 때마다 짠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그려주는 거죠, 컴퓨터에서. 그래서 라인이 항상 매끄럽고요.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작은 픽셀이 크게 나타나면서 깨지는 듯한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이나 로고 작업이나 캐릭터나 이런 데 많이 어울리고요.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이루어지는 건요, 이렇게 너무 딱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러움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벡터보다는 비트맵, 이런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진 편집이나 이런 실사에 응용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그렇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꼭 그런 것들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벡터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로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러스트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제작된 로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편집해서 또 효과를 조금 준 다음에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용을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화면이 깨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사진을 가져왔어요. 아주 작은 사진을 가져와서 이만한 사진을 가져와서요, 이만하게 확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겠죠. 이 안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를 이렇게 뻥 튀겨서 점 하나로 표현해야 됐던 것들을 점 4개로 표현해야 되고, 그러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실제 마법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일들을, 실제 있는 화면들을 다시 멋대로 생성해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깨진 이미지로 쭉 늘려서 보여주거나 한 칸으로 표현해야 되는 색상을 4칸으로 표현해서 색상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깨져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을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실제 활용될 원본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포토샵에서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원본 이미지가 좋을수록 포토샵에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 퀄리티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원본을 항상 좋은 원본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사용법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위쪽에는요, 풀다운 메뉴들이 쭉 있고요. 누르면 이렇게 떨어지는 메뉴들입니다. 보통 이 메뉴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툴이나 화면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탭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2개 불러왔거든요. 외부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탭으로 나타나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눌러보시면은 그 탭으로 이동을 해서 편집을 어떤 사진을 사용을 할지 선택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요. 자, 여기에 있는 툴들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뭐 선택 툴이나 아니면은 뭐 이동을 하거나 색상을 편집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툴이고요. 이 툴을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에 옵션 변화가 조금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각 툴을 선택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할 때 오른쪽에 알맞은 옵션을 이 패널에서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패널 활용을 보시면은요. 화면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자, 줄어든 이유가 오른쪽에 있는 패널이 확대돼서 그런데요.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여러 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패널을 열거나 혹은 닫아주는 역할을 해요. 눌러보시면요. 패널이 닫혔고요. 다시 눌러보시면 열리는데 보시면은요. 패널이 지금 여기는 조금 넓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좁게 되어 있죠. 자, 좁게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패널을 한번 닫아준 패널을요. 조금 더 영역을 축소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닫아준 패널은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축소를 하시려면은요.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시고 포인트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공간을 조금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패널을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각 패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넓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패널을 눌러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딱 붙어 있는 패널이 불편하다. 나와 있는 패널은 이렇게 또 삼각형 눌러주시면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패널이 붙어 있어서 불편하다, 밖으로 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패널 윗부분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밖으로 빠져나와요. 밖으로 빠져나온 패널은요. 다시 이 부분을 잡아서 넣어주시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자, 파란색 라인을 잘 보세요. 파란색 라인이 어느 곳에 생기냐에 따라서 패널이 어느 곳에 붙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라인이 길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패널이요. 패널 이 모둠, 묶음 상태가 하나가 더 생성이 돼요.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굳이 많은 패널이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 둘, 세 줄이 나타나 있어서 영역이 조금 더 좁아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패널은요. 넣어주시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됐을 때 현재 패널 안에, 패널 묶음 안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넣어줍니다. 만약에 이 위쪽에 이렇게 라인이 쭉 문양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패턴을 클릭을 했을 때 패턴 하나만 있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탭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빼보시면은요.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한꺼번에 나오는 패널들은요. 눌러보시면은 이 안에 또 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넣어주시면 두 개가 한꺼번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그리고 뺐던 패널 끄시면은요. 사라져요. 사라진 패널은 이 위쪽에 보시면은요. 윈도우 메뉴가 있는데 윈도우 메뉴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눌러서 꺼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포토샵의 특징은요. 다른 프로그램은 버전에 상당히 민감하죠. 포토샵도 물론 새로운 버전을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버전에서 저장을 했다 그래서 옛날 버전에서 열리지 않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포토샵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PSD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PSD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낮은 버전에서 작업을 했건 높은 버전에서 작업을 했건 어느 버전에서나 낮은 버전에서도 높은 버전에서 작업했던 것들이 열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버전에 크게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고요. 다만 높은 버전에서 제공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은요. PSD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나중에 일체형으로 편집할 수 없는 상태의 파일로 마지막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 파일은 어느 곳에서나 다시 열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레이어가 합쳐져서 작업에 조금 구애를 받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파일은 PSD 파일도 있을 거고요. 작업하기 좋게 PSD 파일로 아예 만들어서 올려드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자, 이미지만 따로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만 올려드리는 경우는요, 제가 실습했던 이미지를 클릭해서 눌러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전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